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남북교류 평화 사업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기금 운영이 접경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기금 적립을 중지하고 남북 평화 협력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해온 포천시.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 조례를 제정해 기금 조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 약 84억 원을 모았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말 그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그동안 38선 평화공원 연구 용역과 통일 강좌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와 포천시 의회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단 더 이상 적립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평화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논의 당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폐지하고 이 돈을 지역 사업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는데 향후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금은 우선 남겨두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포천시가 굉장히 큰 규모로 남북 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앞으로 그 남북이 화해 무드로 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기금을 충당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모색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평화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김포 평화축제와 평화포럼 등 남북 평화협력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던 김포시. 하지만 2023년 김포시의 남북 평화 관련 사업은 현재까지 계획된 바 없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데다 시장이 바뀌면서 시정 방향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 평화교류 사업을 수행했던 평화교류팀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평화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 김포시는 기금의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인데 현 상황으로는 기금을 계속 운영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조가 전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노조는 27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파업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복지관 노사는 지난 24일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이어온 갈등을 끝냈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23일 만이었는데요. 노사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근로면제 150시간과 노조원 교육시간 연 2회 보장, 직원 상반기 정기 승급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사측이 갈등의 핵심이었던 회계 직원의 노조 지위를 인정하면서 갈등을 일단락지었는데요. 파업에 나섰던 노조원들은 2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양주 도락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넉 대와 소방장비 1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불은 능선 등 400제곱미터를 태우고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등산객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2026년 7월을 출범을 목표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공식적 일정 공개가 있었는데요. 비전 수립과 공론화, 또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여러 과제가 완성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가 젠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의 천성수 총괄기획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천성수입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경기도가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점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전담 TF를 운영하여 공약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총괄 자문 역할을 수행할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22년 12월 21일 출범하였으며 12월 30일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조례가 금년 1월 2일자로 제정 시행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오후석 행정 2부지사 그리고 임순택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등이 행안부를 찾아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경기도에서 경기북부를 분리하여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방문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경기도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에 이루어진 방문입니다. 예,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올해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는 특별법을 제정 보완하고 이듬해 26년 7월에 이제 출범을 목표로 하는 건데 갈 길이 멀고 사실 쉽지만은 않은 과제들입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도민과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과의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 발전 전략 수립 정책 연구 용역과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찾아가는 공청회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권한과 독자적인 비전이 담긴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천성수 총괄기획팀장이었습니다.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서울의 벚꽃이 개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의 벚꽃 개화는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앞에 식물 계절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서울 벚꽃 개화일은 평년 개화일보다 14일 빠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북 정읍도 벚꽃 개화가 평년보다 빨라져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각종 행사들도 다채롭게 마련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벚꽃 축제는 바로 진해군항제죠. 진해군항제는 지난 25일부터 열흘간 진해 일대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또 동해바다와 함께할 수 있는 곳이죠. 강릉 경포 벚꽃 축제는 오는 31일부터 경포대와 경포호, 경포습지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오는 주말 대단원에 막을 올립니다. 장장 7개월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넘어서 도심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국내외 기자들에게 박람회장이 선공개됐습니다. 10년 전 때보다 5배 더 커진 박람회장과 그 안에 담아낸 생태의 가치,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프레스데이. 발제에 나선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준비 과정을 회고하며 생태의 운명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도시가 개발과 토건에 매달릴 때 순천은 전봇대 282개를 뽑아 흑두루미의 서식지를 보존했고 그 결과 관광객이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인간과 자연의 필수적인 상관관계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원 박람회를 열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2위 도시가 바로 전남 동부권이라며 전남 동부권의 허파 기능을 수행하는 순천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는 제철소가 있고 국가화학단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탄소를 저감해주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순천이고 이 정원 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박람회장 투어. 202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는 10년 전 박람회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가 외국의 정원을 모방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박람회는 생태의 가치와 우리나라 정원 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쓰는 재해 예방시설인 저류지를 365일 인간을 위한 잔디 광장으로 바꿔낸 오천 그린 광장. 몇 달 전까지 차가 다니던 도로 위에 장장 1km 길이의 잔디를 심고 가꿔낸 그린 아일랜드. 국내 최초의 전기 배터리 충전용 체험선을 타고 도심 정원 곳곳을 관람할 수 있는 정원 드리모. 세계 최초 1박 2일 머무는 정원 가든스테이. 대자연의 축소판을 순천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원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이제 내가 정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면서 또 힐링이 되지 않는 정원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원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202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국내외 관광객 8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